조선인은 사람 흉내내고 있다. 그래서 인간처럼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본능적,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해. 한국인이거나 제일 한국인이라고 인간의 범죄에 넣는 것은 큰 실수야. 한국 여성의 성범죄 피해자란 정말 피해자인 거야? 위안부라고 자칭하고 있는 한국인 아줌마들의 증언은 거의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인은 성범죄 소국, 작은 국민, 바보 같은 한국인. 한국의 성범죄는 일본의 40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성범죄가 많은 겁니까? 한국인들은 본인의 나라,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흡사 중세의 무법지대 같네요. 이 글들은 일본인들이 한국은 성범죄의 국가라며 인터넷에 올린 의견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를 옹호하거나 거짓말이라고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일본은 안전하고 성범죄율이 극소수라는 당당함 뒤에 숨겨진 민낯은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으며 이 기사는 10년 전의 일을 폭로한 것입니다. 바로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 때 대피소에서 겪은 성범죄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10주기를 맞아 아직까지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대피소의 성폭력은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집을 잃고 집안의 가장을 잃은 여자들에게 대피소는 마지막 희망을 갖고 버티는 몸 하나를 겨우 뉘을 수 있는 쉼터였습니다. 당시 내각 총리 대신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65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가장 어려운 시기이다 라는 말처럼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는 무서웠습니다. 일본 12개 현에서 15,899명이 사망했고 2,527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완파 건물이 12만을 넘었고 반파된 건물은 18만이 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 탓에 약 23만 명의 사람들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대피소로 몰렸고 그곳은 칸막이조차 없이 거대한 강당에 얇은 장판과 담요를 까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고통과 슬픔으로 휩싸인 이곳에서 충격적인 성폭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것이 일부가 아닌 대피소에 있는 모든 연령의 여성이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여성에게 수건과 음식을 줄 테니 밤에 오라며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강요했으며 점점 대담해져 여성이 누워있는 담요 안으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진술을 보면 하나같이 이해가 안 됩니다. 바로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불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저질러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저 남자가 젊어서 저러는 걸 어떻게 해? 옷을 좀 야하게 입었으니 그러지 라는 등의 피해자를 탓하는 무식한 일본의 성의식이 너무 당연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간호사가 혈압 측정할 때 뒤에서 기습적으로 끌어안아 가슴을 만진 남자에게 주의를 주자 주위 반응은 왜 봉사하러 와서 난민에게 소리를 지르고 꾸짖느냐 라며 비난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피해 사실을 알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사에서 나타난 것은 피해 연령층은 미취학 어린이부터 60대까지 다양했으며 남자아이의 성추행 사실도 있었지만 피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엔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일본은 가능합니다. 일본 사회 특성상 이런 공동생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조금 참아라, 모두 힘들었으니 목숨만 남아있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라 등 피해자에게 인내를 강요하는 얘기를 합니다. 대피소에서는 여자와 아이들은 혼자 다니지 않도록 합시다 라는 메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듯 피해자를 탓하는 풍조가 일본 사회에 만연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풍조가 바로 일본에서 미투 운동의 실패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었던 미투 운동은 그동안 성추행과 성범죄를 겪고도 밝히지 못했던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는 운동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감춰졌던 가해자들이 밝혀져 처벌을 받는 계기가 되었던 운동입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말하는 선진국 일본에서는 미투 운동에 동참해 본인들의 아픈 경험을 폭로했던 유명 여성들이 되려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끝낼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단추를 풀었다는 이유로 복장이 단정치 못하다는 댓글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AP 보도를 보면 인터넷에는 그녀가 유혹했다, 유명인의 삶을 망치고 있다, 골칫거리다 라는 식의 댓글로 2차 가해자들이 넘치는 일본에서의 성범죄 인정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 같은 일본 사회의 전반적 인식을 보면
과거 세계 곳곳에 위안소를 설치해 어린 소녀에게 성폭력을 가했던 민족이 어떻게 갑자기 성범죄율이 말도 안 되는 수치로 떨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어디까지를 성범죄로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평등 지수가 높은 스웨덴이 성범죄의 순위가 높은 이유는 만약 부부간의 성폭행이 인정되었다면 결혼한 기간을 일수로 모두 계산에 넣기 때문에 성범죄 수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한국의 성범죄는 성폭행, 성추행, 성인 비디오 제작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역시 수치가 높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일본의 성범죄는 오직 성폭행만이 해당되며 한국이나 서양 선진국의 경우 성폭력이라는 통계에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 각종 성 관련 범죄를 모두 포함시키는 반면 일본만 유일하게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따로 분류해서 통계를 냅니다. 이러니 일본만 이상하게 성폭력률이 낮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폭력의 수치가 낮은 것이 당연하겠죠. 게다가 일본에서는 성추행 정도는 피해자의 행실 탓으로 몰고 피해자 본인 또한 내가 섹시한 탓, 야한 옷을 입은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 피해 사실의 신고 역시 안 하고 넘어가 버리는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파악도 못하고 누가 미개한지도 모르며 우리나라를 비웃고 있는 일본인들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일본 사회의 대책이 시급한 일입니다. 이런 일본의 상황을 보는 한국 네티즌들의 글입니다. 일본 여자는 신고를 안 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범죄가 아니게 취급된다. 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다. 검사를 막으면 확진자도 안 나온다. 성폭행 범죄율 통계 자료를 믿기 전에 한일 양국의 성범죄 입증 책임 그리고 양국의 성폭행이라는 개념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신고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신고나 분류가 되는 것에 통계에 치명적 맹점이 있다. 성폭행 범죄율은 실제로 일어난 성폭행의 사건 수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 통계는 실제로 신고가 접수되었거나 검거된 수만 나타내므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의 수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신고율 등을 별도로 조사하여 추측만 할 뿐이다. 그러므로 통계상 성폭행 범죄율이 높게 집계되는 국가에 대하여 성폭행 대국이라고 칭해서는 안 되며 낮게 집계되는 나라들이 성폭행에서 자유로운 나라라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높게 집계되는 나라들 중에서는 치안 선진국으로서 성범죄 처벌 시스템이 강력하게 작동되는 나라들이 많다. 그래서 이 통계는 성폭행 범죄 인지율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된 이토 시오리. 정부가 은폐하고 경찰이 은폐하고 사회가 은폐. 은폐 일본을 세계에 전수하는 일본의 자랑.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